지난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럴 때마다 산무일반,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또 반값 등록금 이런 그 복지정책 공약을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는 공짜를 강조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은 처음 해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 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마 정치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이 직접 맡아서 모두를 걸고 우리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 채 주는 게 국가의 의무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윤근 원내대표가 축사를 한 내용인데 모임이었습니다. 모임 이름이 신혼부부의 집 한 채를 이란 모임인데 말 그대로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정책인지 일단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원을 공급을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 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겠다. 또 전세자금 금융 지원을 2만 건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정책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당론은 아닙니다. 이 정책을 대표적으로 발의한 홍종학 의원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입니다. 네, 이 정책 상당히 혁신적이다. 아니면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내시게 됐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지금 사회자께서요. 네. 그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거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예, 임대료는 내고, 예. 네, 그래서 무상은 절대 아니고요. 예. 단지 현재 그 전월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국가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네. 국가가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지금 주택 대란이 일어나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이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저출산율이 이른바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1.3이거든요. 네. 출산율이요. 예. 근데 저희는 지금 1.19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것은 사실상 국가적 재앙입니다. 예. 예, 경제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한국의 경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현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저출산율을 지금 돌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네. 앞으로 20년 후에나 이게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의제인데 네.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해온 것들이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자, 의원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출산, 결혼 기피 이런 것이 우리 그 경제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고 절대로 네. 무상이 아니라 그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저희 프로의 그 여론조사 전문가, 대학 교수 그리고 그 변호사 이 세 패널들이 계시는데 이 네.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직접 한번 여쭤보겠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들어보시죠. 네네. 네. 예, 옹 의원님 우선 지금 이 정책을 몇 년간에 걸쳐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임대주택의 순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한국의 임대주택의 문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간 후에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분양을 해서 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그 순환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 5에서 10년 정도 살 수 있게 하는 제한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지금 1년에 신혼부부들이 한 25만 쌍쯤 결혼을 하거든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한 100만 채쯤 재고가 있다고 한다면 네. 형편이 좋으신 분들 한 10만에서 15만을 제외하고 나면 그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100만 채를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뭐 저희가 몇 년에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00만 채 임대주택을 뭐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건설을 추진해서 그렇게 된 이제 건설된 임대주택을 신혼 부부에게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시군요. 자꾸 왜 무상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임대료 면제. 아니요, 면제가 아닙니다. 임대료 면제도 내는 아니고. 겁니다. 네, 임대료를 현재 지금 내실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현재 예를 들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면 다가구 주택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있고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내면 번듯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소규모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기의 그 능력에 맞는 임대주택을 국가가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후보님 네. 기존에 지금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특별히 새롭게 나온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 정책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고 그때는 진짜로 분양을 해주겠다는 얘기였고요. 지금 양당에서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총선 때는 1년에 20만 호씩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지금 12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지난 총선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그 중요성을 알아서 내년도에는 이제 한 12만 채쯤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제대로 공급을 못했으니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자. 그런데 임대주택이 그동안에 그 혐오시설로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예. 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좋은 이미지의 임대주택을 만들게 되면 예. 그 기존의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자,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자막이 이제 공짜집이라고 나가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나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해를 아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을 집값 부담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임대료는 다른 입주민들과 똑같이 내게 하겠다라는 선택의 문제지 이게 공짜집은 전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 문제는 기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을 이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가격이 이제 시중 가격보다 너무 낮아서 그런데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따라서 현재의 그런 시스템 내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프로그램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대규모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무상주택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탄탄히 하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증세에 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자의 그 대부분이 사실 현재 임대주택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재원 확보와 또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 이것이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저출산에 관한 대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사실은 취약계층들, 예를 들면 고령화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이 사실 대출과 관련된 주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당한 수가 되지 않습니까? 4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아이를 낳겠다. 지금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저출산 대책이면 나는 아이를 낳겠다. 이런 사람들도 다 포괄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재정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이런 기금이 있는데 여기는 물론 분양주택도 공급을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 임대주택 쪽으로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여유자금만 한 20조 원 가까이가 지금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은 뭐냐면 국민주택기금이 그냥 내년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정부 예산에 정부가 원래는 11만 채였는데요. 11만 채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내년도에 여기 남아있는 예산이 한 15조 6천억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3만 채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년은 뭐 천년도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제 여당에 제안을 하고 우리 당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기금이 한 3조 원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데 정부의 일반 예산의 경우에는 2,400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에 잡히는 예산이 일반 예산이고요. 그 예산을 국민주택기금에 이제 넣게 되면 국민주택기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예산과 함께 이런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기금의 문제는 지금 전혀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몇만 채는 더 충분히 할 수 있고 내년에 또 기금이 들어옵니다. 이 기금이 저희가 의원님. 3조 원을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내년도에 한 10조 원 정도가 더 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는 그 재원 마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 신혼 부부나 아니면 예비 그 커플들은 상당히 관심이 가는 정책이니까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쁘신데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패널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이제 들으셨어요? 신혼한테만 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이제 실현되면 참 좋으니까 네. 결혼한 분들이 위장 이혼했다가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과연 이제 이것이 핵심적인 저출산 해결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인 가구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뭐 결혼해서 2인 가구가 되는 것인데 1990년대 한 10% 초반 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 넘었거든요. 예. 근데 출산율은 제고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에 집이 생긴다고 해서 네.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젊은 층들의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양육 출산할 수 있는 금전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른 요인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급도 제대로 될지도 문제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소외계층한테 어떤 그 기회 박탈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최경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경기 부양 대책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권에서 집을 사는데 대출은 거의 무제한으로 풀겠다. 예. 그다음에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도 LTV, DTI 대폭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세값이 워낙 오르니까 차라리 그러면 월세로 했을 때 그 한 2년분에 해당하는 월세 돈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국가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지금 이런 정책들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는 이런 식의 어떤 정부의 주택 정책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어떤 임대주택을 조금 적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려서 어쨌든 신혼부부들에게라도 많이 공급한다면 그게 현재 정부에서의 어떤 주택 정책보다는 이게 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좋은 정책이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름이 포럼 이름도 신혼부부의 집 한 채를이라고 하니까 한 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아까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사실 세심하게 들어볼 수 없는 것이니까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비판이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임 이름만 들어보면은 확 와닿는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네요. 오해를 그러니까 이게 상담하고 있는 것이 어저께 이제 그 행사를 봤더니 뭐 퍼포먼스식으로 집을 하나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젊은 사람한테 줬죠. 그 신혼부부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마치 그 과거에 그 허경영 씨인가요? 네. 어떤 이제 그 결혼하면 남자 5천만 원, 여자 5천만 원 주고 또 재혼한 경우는 2분의 1로 더 주고 뭐 이런 어떤 너무 포퓰리즘적인 그런 그러니까 요소가 내용하고 너무 강한 거 상관없이 아닌가 이제 내용하고 그렇게 상관없이 봤습니다. 제목 자체를 속칭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너무 섹시하게 뽑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정리를 하자면 뭐 좀 섹시하고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비판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값비싼 그 아파트 대출 받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정책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